6.25 때 난리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대한민국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자발적으로 줄을 서가면서 질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었는데요. 심지어 식당에서도 줄을 서가면서 음식을 드시더라고요. 다른 거는 몰랐는데 식당에서 줄을 서가면서 음식을 드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한 끼 식사를 그냥 배불리 아무 데서나 그냥 먹으면 되는데 드시면 되는데 왜 줄을 서가면서 저렇게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저렇게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드실까? 처음에 사실 이해가 안 갔었는데 저도 나중에 살면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양보다 맛과 질을 더 많이 따지다 보니까 맛집을 골라서 다니면서 기다렸다가도 정말 맛있는 음식을 드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에는 이런 질서가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옛날에 고난의 행군 시기 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 모든 것이 편하다 보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알아서 줄을 서는 질서가 있었는데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다 보니 예의와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설 자리조차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 치열하고 전투이다 보니까 질서 같은 것이 없어지고 말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북한에도 통근버스가 있었고 기차가 있어서 버스와 기차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가서 버스를 쉽게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갈 수 있었는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이제 차가 기름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뛸 수가 없어서 이제 대중교통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대중교통도 어쩌다 한 번씩 뛰다 보니까 삶의 전투였습니다. 진짜 6.25 때 난리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일단은 처음에는 줄을 서는데 나중에는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막 너도 나도 힘센 사람 먼저 올라타고 사람 밟고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모습을 보다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런히 차례대로 순번을 서서 대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 버스가 타고 싶어서 근데 저희 집하고 저희 학교를 너무 가까워서 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제가 버스를 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주머니에서 50전을 훔쳐가지고 버스를 탔는데요. 학교도 안 가고 버스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 버스가 10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갔는데 첫 스타트 정거장에서부터 종점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 집까지 와서 내려야 되는데 마지막 종점에서 내리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초등학교 때 나이에 한 25리를 걸어서 집에까지 밤에 와서 엄마한테 되게 혼났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북한에도 옛날에는 대중교통이 정상적으로 뛸 때는 줄을 서지 않아도 기차나 버스가 텅텅 비어서 아무 때나 아무 순간에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양보하는 문화. 참 대한민국에 살면서 양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이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교육을 받기로 항상 자본주의 사회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회이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죽더라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진짜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와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양보를 많이 하고 배려심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었는데요. 일단 우선 버스나 기차역 같은 데 가다 보면은 먼저 앉으시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양보를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런 광경들을 보고 되게 놀라웠었는데요. 북한에는 버스나 기차역 같은 데 올라가게 되면 누구든 앉으라고 먼저 배려를 해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차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번 타면 일주일, 열흘, 보름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스타트 출발점에서 앉으면은 목적지까지 영원한 제자리입니다. 일주일이 됐던 열흘이 됐던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는 옆 사람에게 이 자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고 잠깐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을 갔다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기차나 버스에서는 그런 광경을
상상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다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 양보. 야, 참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갔었는데 처음을 운전을 배우면서 여자 같은 경우는 끼어들기를 잘 못하다 보면 창문을 내리고 손만 내려도 뒷차에서 서로 비켜주고 자리를 내려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도 많이 놀랐었고 고맙다라는 인사를 차 안에서 할 수가 없어서 깜빡이로 서로 신호를 주는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 그런 것도 보고 굉장히 놀랐었고요. 북한 운전기사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사람이 되면 전봇대에 꽃이 핀다. 그 정도로 운전수들은 정말 뭐라고 딱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정말 차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자기가 독점을 거의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든 그 도시에서든 거의 자기가 1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뵈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다르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횡단보도에서도 신호가 파란 신호가 떨어져도 횡단보도 먼저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건너라고, 사람이 지나가면 먼저 건너가시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고 사람을 먼저 지나보내고 차가 지나가는데 북한에서는 무조건 차가 우선입니다. 차가 지나갈 때 사람이 갑자기 끼어 들어오면은 운전기사가 내려서 진짜 심하면 폭행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욕은 당연한 거고요. 그만큼 운전기사들이 조금 폭력적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다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운전을 하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깜빡이로 인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학교 앞에는 시속 30km라고 이제 표시까지 되어 있고 30km 이상 지나가게 되면은 과태료 범칙금까지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학교 앞에 지나갈 때 그런 것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신호판, 표시판 같은 게 전혀 없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아이들이 줄을 세워서 이제 찾기를, 도로길을 다 피해가면서 이렇게 건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생활을 하던 저희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학교 앞이라고 해서 30km 서행을 하세요. 또 사람이 우선입니다. 이런 표시판들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는 어르신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북한에는 어르신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조금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할아버지, 또 할머니 혹은 아마이라고 부르는 게 최대의 존칭어인데요. 어르신이라는 얘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대한민국 왔을 때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께는 어르신 하는 거에 되게 저는 저게 무슨 말이지 처음에 참 이해가 안 가긴 했었습니다. 누굴 보고 과연 어르신이라고 할까? 진짜 나이 드신 분들께 어르신이라고 할까? 아니면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에게 부르는 존칭어일까? 처음에 이해가 안 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 어르신이라는 호칭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어르신이라는 호칭을 그때 조금 나이 드신 분들께 부르신다는 거 알고 나서 조금 내 눈에 안경이라고 좀 나이 드신 분들께는 다 무조건 어르신이라고 불렀더니 그것 또한 무조건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60세만 돼도 뭐 아이라는 얘기까지 할 만큼 되게 젊게 사시고 젊게 보시는데 북한에서는 60이면 할머니예요. 평균 나이 55세부터 할머니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일단은 다 결혼을 일찍 하기 때문에 55세 손주가 생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균 그 나이대 되면 할머니라는 호칭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70세도 어르신이라는 얘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 내 생각인가? 제가 볼 때는 한 80세 정도부터 돼야지 어르신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내 눈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 어르신을 했더니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참 대한민국 국민들과 우리 북한 주민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똑같은 동급 나이라도 제가 봤을 때 10년 이상 젊어 보인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워낙에 잘 드시고 좋은 것만 드시고 또 좋은 거 바르시고 하다 보니까 많이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어르신 또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말을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요즘에는 그런 호칭을 조금 삼가하고 사장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사모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앉아서 남북한의 예의 질서 문화에 대한 얘기를 그냥 소도 없이 앉아 얘기를 해봤는데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보려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문화생활 수준을 보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선진국에서 사시는 분들께서는 문화 수준이 높다라는 것이 정말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태어나서부터 예의가 없이 태어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너무 삶에 찌들어 있어서 내가 내 것을 안 지키면 뺏긴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배려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이 좀 없어지긴 했는데요. 하루빨리 북한 주민들도 양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정말 삶의 여유를 찾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